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역사상 가장 큰 흑자를 낸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경제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한쪽에서는요, 중국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냈다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경제가 지금 붕괴 직전이다, 이런 비상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돈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벌어들이고 있는데 나라가 위기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거대한 모순 속에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중국 경제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놀랍게도 그 단서는 바로 저 1조 달러라는 숫자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데이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그래프 한 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출, 여전히 견고합니다. 변함없이 높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 수입 그래프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건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비정상적인 격차. 이게 바로 우리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수입이 줄면 돈이 덜 나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경제 전체에 울리는 가장 위험한 경고등 중 하나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불황형 흑자. 오휴, 이름부터가 좀 불길하죠? 맞습니다.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몸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 그러니까 고열 같은 겁니다. 잘 벌어서 남긴 돈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파서 돈을 아예 못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쌓여버린 돈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해요. 건강한 경제는요, 수출과 수입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힘차게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아요. 밖에서 멀어들인 만큼 안에서도 활발하게 쓰면서 앞으로 쑥쑥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한번 보세요. 한쪽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수입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라 경제의 심장, 즉 내수라는 엔진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명확해졌죠. 중국이 손에 쥐인 저 1조 달러 흑자는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경제 전체가 마비되면서 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까웠던 거죠. 이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저축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돈의 흐름이 뚝 끊겨버린 일종의 강제저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상은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하죠? 바로 원인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14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소비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걸까요? 아마 이 한 문장이 그 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바로 이 녀석이 14억 개의 지갑을 꽁꽁 잠가버린 진짜 범인입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내일은 더 싸질 거야 하는 생각에 아무도 돈을 쓰지 않는 이 기이한 늪. 우리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공포가 지금 중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심리학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한번 여러분이 중국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첫째, 당장 내 일자리가 위태위태한데 돈을 막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둘째, 어차피 내일이면 물건값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굳이 오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노후는 불안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일단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죠. 바로 이런 불안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소비라는 우리 몸의 혈액 같은 것의 흐름을 완전히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불안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진원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곳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일반 가정이 가진 자산의 무려 70%가 아파트 한 채에 몰빵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14억 인구의 부 전체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정말이지 극도로 위험한 구조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의 70%가
바로 저 아파트 한 채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매일같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자산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새 스마트폰을 사겠어요? 당연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모든 소비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값은요, 고점 대비 평균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십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쌓아올린 중산층의 부가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가요. 자, 내부에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자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 단 하나의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외로 떠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가 과연 그 길을 순순히 열어줄까요? 천만에요. 이 흐름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단계. 안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2단계. 기업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이 재고를 해외에다 거의 원가 이하, 그러니까 헐값에 막 밀어내기 시작해요. 소위 덤핑이죠. 3단계.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미국과 유럽이 이러다 우리 산업 다 죽겠다 싶어서 어마어마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던 수출길마저 퐁 하고 막혀버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런 공정한 무역 경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국 시장을 지키려는 서방 세계와 헐값으로라도 팔아서 살아남으려는 중국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전체 그림이 완성된 거죠. 지금 중국 경제는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길이 꽉 막혀버린 그야말로 피할 곳 하나 없는 완벽한 덫에 걸린 신세가 된 겁니다. 이 표가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소비는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죠. 밖으로는 전 세계가 높은 관세 장벽으로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안팎으로 완전히 포위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거대한 미스터리는 모두 풀렸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기록적인 1조 달러 흑자, 그건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안으로는 붕괴하고 밖으로는 고립되어서 어디로도 갈 수 없이 이 덫에 걸려버린 경제가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신호, 바로 SOS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중국이 겪는 이 거대한 위기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그 끝없는 불황, 잃어버린 10년의 재현이 될까요? 아니면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이제부터 우리 눈앞에서 쓰여질 미래의 역사책 속에 있을 겁니다.